안녕하세요. 우리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혜로운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 안에서 어떤 여행을 하는지, 그리고 그 음식이 나의 하루, 나아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깊이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그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는 당뇨를 치료하는 전문가인 한의사이자 동시에 매일 혈당과 싸우며 그 길을 직접 걷고 있는 한 명의 환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진솔한 경험과 지혜가 담긴 식단 원칙을 통해 우리 몸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당뇨 전문 한의원을 운영하며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온 한의사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당뇨 환자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여전히 당뇨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약이나 한약의 도움 없이 오직 건강한 생활 습관과 지혜로운 식단만으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이른바 성공한 당뇨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길을 걷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먹고 마셨는지 오늘 여러분과 아낌없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수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이것이 정답이겠구나 하고 무릎을 치며 정립한 식단의 원칙이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음식이 좋다는 단편적인 정보보다 이 원칙을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음식을 선택하는 기준은 단 3가지였습니다. 첫째, 단백질이 풍부해야 한다. 둘째, 식이섬유가 풍부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당뇨로 인해 약해지기 쉬운 우리 몸의 면역력을 굳건히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 이 3가지 원칙은 제 식단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먼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말할 것도 없이 채소입니다.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백질. 저는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위주로 단백질을 섭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고기 안심이나 닭가슴살, 그리고 등 푸른 생선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단백질이 어디 고기에만 있겠습니까? 두부나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야말로 우리 한국인에게는 보물과도 같은 식재료입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제 식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역력. 혈당이 높다는 것은 우리 몸의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우리 몸 곳곳에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염증과 싸워 이기려면 우리 몸의 든든한 아군인 면역세포가 충분해야 합니다. 면역력을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계적인 건강식품인 김치와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발효식품을 식단에서 절대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바로 버섯입니다. 버섯의 풍부한 베타글루칸 성분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의 매일 식단은 각종 채소와 살코기 및 콩, 그리고 발효 음식과 버섯이라는 4가지 요소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원칙만 잘 지키신다면 여러분의 식탁도 훨씬 건강하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많은 당뇨인들이 아침 공복 혈당 때문에 고민이 많으십니다. 밤사이 길었던 공복 상태 이후 첫 식사가 혈당을 하루 종일 좌우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식전에 무언가를 먹어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라고 해서
혈당을 무조건 낮추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혈당을 적정한 수준으로 건강하게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혈당 쇼크처럼 눈앞이 캄캄해지고 식은땀이 나는 증상만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극적인 증상이 없더라도 우리 몸의 근육과 지방이 과도하게 빠질 정도로 혈당을 낮게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몸을 해치는 길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혼자 식단 조절을 해서 체중도 줄이고 혈당도 낮췄는데 기운이 하나도 없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라고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십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한 가지 큰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근육 손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숫자상의 혈당만 보고 안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장 큰 혈당 처리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줄어드는데 혈당이 안정될 리 없습니다. 따라서 식단 조절을 시작하실 때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체성분 검사를 하시길 권합니다. 요즘은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도 무료로 쉽게 인바디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하면서 내 몸에서 지방이 잘 빠지고 있는지, 혹시 소중한 근육이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육은 지키고 지방만 빼는 것, 이것이 성공적인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 아침 공복 혈당을 낮추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식전에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겁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말이죠. 왜 하필 채소일까요? 밤새 8시간 이상 비어있던 우리의 위와 장은 마치 가뭄에 바싹 마른 논과 같습니다. 이 메마른 논에 물을 부으면 순식간에 흡수해버리겠죠. 만약 이 논에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것이 쌀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이라면 우리 장은 그 당분을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흡수해버리고 혈당은 수직으로 치솟게 됩니다. 이때 식이섬유가 그 마른 논에 보호막을 쳐주는 코팅제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되지 않고 장벽을 부드럽게 감싸주어 뒤이어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현저히 늦춰줍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아침 공복에는 어떤 채소가 좋을까요? 저는 부드럽게 익힌 채소를 추천합니다. 자극이 적고 소화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즐겨 먹었고 여러분께 강력히 추천하는 것은 바로 양배추찜입니다. 부드럽고 은은하게 달콤하며 고소하기까지 한 양배추찜은 아침을 여는 최고의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에 양배추찜을 먼저 먹고 식사한 뒤 혈당을 재는 것과 바로 식사를 시작하고 혈당을 재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누구나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여러분의 손바닥만 한 크기로 약 10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냥 먹기 심심하다면 당분이 적은 된장에 살짝 찍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고추장은 의외로 설탕이 많이 들어가니 피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간장에 찍어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즐겨 먹는 더 맛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양배추를 적당히 잘라 전자레인지용 용기, 저는 실리콘 냄비를 사용하는데요. 거기에 넣고 3분만 돌리면 아주 부드럽게 익습니다. 뜨거운 양배추를 접시에 담고 그 위에 질 좋은 올리브유를 넉넉히 뿌려주세요. 그리고 소금을 살짝 뿌립니다. 취향에 따라 후추를 더해도 좋고요.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요리가 됩니다. 여기에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삶은 병아리콩이나 다른 콩을 곁들이면 그 자체로 든든하고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뿐만 아니라 점심, 저녁에도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점심에 외식을 해야 할 때면
밖으로 나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둔 채 썬 양배추를 먼저 먹고 나갔습니다. 밖에서는 식전에 채소를 챙겨 먹기 어려우니까요. 아, 제가 깜빡한 소스가 있네요. 저는 마요네즈에도 양배추를 찍어 먹었습니다. 의외로 마요네즈는 당분이 거의 없는 지방이라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엄청난 만족감을 줍니다. 단백질 섭취를 위해 콩을 많이 드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콩의 종류도 참 다양하죠. 어떤 콩이 더 좋을까요? 콩마다 조금씩 특성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검은 콩은 콩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병아리 콩은 단백질 함량은 검은 콩보다 조금 낮지만 탄수화물이 약간 더 들어있어 고소하고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는 이 병아리 콩을 갈아서 올리브유, 마늘 등과 섞어 후무스라는 소스를 만들어 먹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강식이죠. 하지만 우리 입맛에는 병아리 콩이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빈대떡으로 즐겨 먹는 녹두를 활용해 보세요. 녹두 역시 병아리 콩처럼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병아리 콩 후무스보다 녹두로 만든 후무스가 훨씬 맛있었습니다. 삶은 녹두를 갈아서 소스처럼 만들어 채소를 찍어 먹거나 통밀빵에 살짝 발라 드셔보세요. 익숙한 재료의 새로운 발견이 될 겁니다. 식단 관리를 할 때 가장 힘든 순간은 바로 허기가 찾아올 때입니다. 이겨내기 힘든 배고픔,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영국에서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탄수화물만, 다른 그룹은 단백질만, 마지막 그룹은 지방만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그룹이 가장 빨리 배고픔을 느끼는지 관찰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상대로 탄수화물만 먹은 그룹이 가장 빨리 허기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국수 한 그릇을 배부르게 먹어도 금방 배가 꺼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늦게까지 포만감을 유지해준 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단백질일까요? 정답은 지방이었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식단에서 건강한 지방을 빼버리면 우리는 끊임없는 허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폭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반드시 식단에 좋은 지방을 포함해야 합니다. 허기가 질 때 제가 추천하는 간단한 음료는 방탄 홍차입니다. 방탄 커피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커피에 버터와 MCT 오일 같은 지방을 넣어 마시는 겁니다. 저는 커피가 몸에 잘 받지 않아 대신 홍차를 이용했습니다. 따뜻한 홍차에 좋은 버터 한 조각을 넣어 마시면 놀랍게도 허기가 사라지고 오랜 시간 든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연예인들이 다이어트 식단으로 즐겨 먹는다는 사과와 땅콩버터 조합이 있습니다. 이 조합이 효과가 있을까요? 사과에 탄수화물만 먹었다면 금방 배가 고팠을 겁니다. 하지만 땅콩버터의 건강한 지방이 포만감을 길게 유지시켜 주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배고픔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열쇠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만족시키는 좋은 지방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뇨는 결코 혼자서 외롭게 싸워야 하는 병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을 배우고 매일 작은 성공을 쌓아가며 내 몸의 긍정적인 변화를 즐기다 보면 어느새 혈당은 안정되고 여러분의 삶은 더욱 활기차게 빛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정보가 소중하게 느껴지셨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세요. 건강한 지식을 나누는 것 또한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건강과 평안이